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트렌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젊은이들의 대장암이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대장암은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 정도가 5년 생존율을 넘기지 못하는, 그리고 늦게 발견하게 되면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0에서 75%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혈변 등 주요 증상이 나타난 뒤에 발견하게 된다면 생존율을 또 크게 높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조기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다면 생존율의 90% 수준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혈변, 복통, 소화불량,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변 패턴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변비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설사를 주로 하는데 변비가 또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된다. 이런 점에서 젊은이들의 대장암 발생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부터 이렇게 상기사기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두 번째,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소리를 듣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주의하기 쉬운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까이 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증상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배변의 패턴이 바뀌는데, 내가 요즘에 식생활이 또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대장암 조기 진단에 연령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대장암 발생 굉장히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 그리고 생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도 55세 미만 성인의 대장암 진단 비율은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 2023년에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 55세 미만의 대장암 발병 비율이 1995년 11%에서 2019년도 20%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면요.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을 봤을 때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2%인데 반해서 영국은 3%,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려 5%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이고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대장암 발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꼴로 18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뭘까요? 자, 잘 알려진 것들이 있죠. 비만, 운동과 활동량 부족.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는 것들이, 젊은 층들을 보면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년층 이후에 운동 실천율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술과 담배,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 식품의 잦은 섭취입니다. 자,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 가공된 요리 재료, 가공식품, 그리고 초가공식품으로 나누게 됩니다. 고도로 이제 가공된 식품이라는 거죠. 초가공식품은 자연식품을 재료로 삼더라도 공장에서 대부분 조리가 완료되어 나오는 식품을 뜻하는데요. 음료수나 에너지바, 인스턴트 분말 수프, 마가린,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사탕, 포장된 빵 등이 초가공식품에 해당되죠. 초가공식품은 대체로 설탕, 지방, 방부제 등이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3,000개가 넘는 대장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남성 그룹이 초가공식품을 채소로 섭취한 남성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29%나 더 높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건강에 해를 미치는 불량식품으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름에 튀긴 음식. 두 번째, 젓갈류.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에다가 초가공식품이 같이 결합됐을 때 대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가공식품, 햄, 소시지 등입니다. 햄, 소시지에 들어가는 보존제가 아무 유발한다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 과자. 이것도 초가공식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탄산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주를 하루 100ml 이상 마실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초강식품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간편식품.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살균하여 알루미늄 봉지에 포장한 식품들이 WHO에서 불량식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리가 완료되어 데우기만 하면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찌그러진 통조림 같은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통조림이 찌그러지게 되면 내부의 코팅이 찢어지면서 겉면의 세 부분에 녹이 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드시면 안 되겠죠. 설탕에 절인 과일을 또 WHO에서는 불량식품 규정하고 있고요. 냉동간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가공 식품증의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열 번째가 숯불구이. 그래서 WHO에서도 우리 건강에 해를 미치는 불량식품으로 10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음식이 초가공식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초가공식품은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규정을 해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장암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방출시켜서 장점막과 장내세균을 공격하게 됩니다. 초가공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장에는 굉장한 손상을 주는 요인을 작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일으키면서 장점막에 있는 세포의 변형, 점막세포의 DNA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염증이 되고 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가공 식품은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흡수하기 쉽도록 음식물을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 운동을 잘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소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유익균이 장점막에 붙어서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장점막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는 수리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강호 식품은 우리 장에 들어오게 되면 유익균의 수를 떨어뜨리고 힘을 떨어뜨리고 유해균을 늘려서 금방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장점막이 공격당하고 네 번째 장점막이 고장났을 때, 손상을 받았을 때 복구하는 역할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장점막의 오래된 손상으로 인해서 점점 염증화되면서 암세포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가공식품,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먹어야 되지만 이 초가공식품의 피해로부터 우리 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루에 5g 늘릴수록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22%, 전체 사망률은 14%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곡물섬유였고요. 그 다음에 야채섬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일섬유 순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곡물은 현미와 같이 전곡, 전체 곡물, 가공이 덜 된 곡물이죠. 하루 20g 이상 더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 사망률이 28% 이상 낮아졌고요. 더불어서 제가 식이섬유한테 가치를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변비가 있게 되면 이 독소가 우리 장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식이섬유는 대변을 희석하고 신속히 배출시킴으로써 장세포가 각종 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장내 세균하고 만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일부 발효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을 줄여주는데요. 특히 이 식이섬유와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세지방산은 장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유해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하죠. 비트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습니다. 조절의 T세포를 분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고요. 비트르산은 특히 암세포에 위험성 있는 세포의 자가사멸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돌연변이 세포를 파괴해서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ROS를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렙틴 분비의 증가로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항상 집에 채소를 구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식사법,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에 거꾸로 식사법, 먹는 순서를 바꾸는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루에 물 2리터, 하루 8번 제가 반드시 드시자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한 잔, 일터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일터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정도에 한 잔, 이렇게 수분 2리터를 충분히 소면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섭취해 주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는 이면에 초강식품이 있고, 이것을 막는 것은 수분과 식이섬유를 바르게 섭취하는 우리의 균형 잡힌 식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장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